자,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일본이 사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이쪽에 이제 제한을 내일부터 7월 4일부터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속보가 좀 떴어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당정청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기 계획 매년 1조 원씩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어차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떤 업종에서만 또 개별적인 부분들에서만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영향적인 부분들, 그러기에는 또 너무 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일부 부품주들이 오늘 튀어 올라가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좀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었는데, 뭐 오늘 후성이랄지 또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원익QNC랄지 오키스전자, 마이크로컨텍솔, 뭐 그다음에 ISC 등등 이제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소기업적인 회사들은, 좀 작은 회사들은 크게 이제 수혜적인 부분들로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특히 삼성전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한다고 일본한테 그렇게 압도적으로 90% 내지는 거의 70% 90%의 수입해서 썼겠어요. 그죠? 그걸 1, 2년 안에 뭐 이렇게 쉽게 개발하거나 상용화 될 수 있을 만큼의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무디스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발표가 좀 나왔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영어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일본의 이제 그러한 규제의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신용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기술 회사들의 신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좀 내용을 좀 쉽게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짜잔, 네, 한글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죠.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제한이 한국 기술 기업에 대한 신용에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국가 신용 등급도 조만간 발표가 나올 만하게 됐거든요. 조만간 나올 만하게 좀 됐는데, 자, 일단 한번 이제 내용이 보면은 어쨌든 좀 상당히 크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 일본에 상당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이 제품 생산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신용 등급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삼성이 특히나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이 그 재료의 주요 고객들인데, 한국 업체가 일본의 주요 고객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워낙에 이제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그 다음에 글로벌 다른 기업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길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또 뉴스들 많이 나오는 게, 일본 내에서도 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아베, 아이고 배 아프, 아베 하는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잠깐 정도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이거 뭐 신용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 정도, 부정적이다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지금 그 추세가 깨졌다. 예, 그죠? 상승 추세가 깨졌다. 어제로 깨졌었거든요. 어제로 깨진 부분들이고, 이 파동 분석은 따로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따로 이거 분석했던 거 따로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이 3파 하락이
마무리 구간이 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약간의 반등을 시도했다가 한 번 정도 다시 떨어지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센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한 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풋 비중을 좀 줄이고 내일 반등 시도할 때에 내일 풋을 다시 재매수 내지는 차월물을 조금 확대하는 구분으로 전략을 짜갈 것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드디어 이제 제가 그랬죠. 7월 달부터 안 좋은 공포의 7월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건 지금 7월 3일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이 먼저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서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들인데 작게 보시면 1, 2, 3까지 왔어요. 1, 2, 3, 4반등, 5 하락 나오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또 큰 하락에서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2파 반등 나오고 3파의 큰 하락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이번 하락이 시작돼서 뭐 7월달 안이 될지 8월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2000포인트가 이탈될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올해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다. 저는 2020년까지는 좀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주식만으로는 도저히 수익 내기가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일 반등을 이용한 코스피는 주식은 매도, 그 다음에 인버스는 추가 매수, 그 다음에 풋에 대한 어떤 비중 부분들을 잘 정확하게 맞춰 나가고 차월물까지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코스닥은 먼저 빠졌죠. 코스닥도 그쵸? 코스닥도 지금 먼저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저점에서 지금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반등이 얼마 못 나왔어요. 반등이 못 나왔고 지금 코스닥은 좀 더 명확하죠. 그냥 일봉상으로만 봐도 1, 2, 3, 4, 5 떨어질 가능성.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도 봐야 되고요. 철저하게 단기 테마주 형태로만 매매해야 될 것인데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현금 비중 만들어 놓고 인버스나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내지는 현금 가지고 일단은 한 일주일이든 2주든 좀 매매를 잠시 쉬는 것이 제가 보기엔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일단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저번 10월달 저점까지는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LW라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이런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꾸준하게 수익 내기가 더 좋아집니다. 더 작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내일은 반등 시도가 장중에는 내일 아침에 뭐 좀 더 마이너스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부터 떠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반등을 한 번 정도는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수 추종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 이렇게 하방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할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1년 반 동안의 하락 추세를 다시 들어왔어요. 그죠? 전 분명히 제가 1번에 많이 올라가면 2150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2150 직전에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20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도 일단은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조심하자. 7월달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7월달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5월달보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5월 고점 근처까지 못 가고 중간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에 받은 충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한번 두들겨 맞은데 멍들어 있는데 거기다 또 맞는 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쪽까지 저런 하락이 다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2000포인트까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난 하락보다 작지만 실제 내가 받아야 될 타격은 훨씬 커버리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훨씬 큰 수익을 내버리는 거예요. 훨씬 큰 수익을 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에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ETF 인버스 같은 상품들, ETF의 인버스 같은 상품들과 ELW 이러한 상품들을 관심을 좀 가져서 누구나 주식 투자, 주식 계좌에서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마지막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세요.